안녕하십니까. 신세계과 외과 전문의 이종환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의심 증상은요,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저리다, 특히나 야간에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자다가 다리가 쥐가 나서 깼어요 라고 증상 호소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더 심해지면은 이제 혈관이 튀어나와서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특히 발목 아래쪽이 거무튀튀하게 색깔이 변했어요. 습진이 생겨요. 다리가 상처가 나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요, 우리 몸은 이제 순환기를 보면은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심장에서 하지 쪽, 다리 발끝 쪽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각 조직에 산소랑 영양분을 주고 다시 수거된 피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입식 생활,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서 또 장시간 고정 자세로 앉아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중력 때문에 이 정맥 피가 자꾸 아래로 쏟아지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정맥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원래 정상적인 정맥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쿵 할 때는 이 판막이 위로 열려가지고 피가 위로 상승하게끔 하고, 쾅 할 때 피가 아래로 역류를 하려고 할 때 얘가 닫히면서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를 하는데, 중력의 힘을 계속 받으면 이 부하가 걸리면서 혈관벽이 늘어납니다. 이게 버티고 버티다가 문이 망가져 버리는 게 정맥 부전이고 하지정맥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험인자는 연세가 드시면서 고령이신 부분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는 3대1 정도로 많다라고 하고요. 가족력, 이거는 좀 타고난 정맥벽이 약해서 이게 이제 가족 내에서 정맥류 질환이 많은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인데요. 비만, 임신, 이런 것들도 위험인자가 되고요. 다리의 정맥염을 몇 번 앓으면서 정맥의 판막이 망가지는 정맥염의 과거력, 그리고 다리 상처의 과거력 등이 원인이 되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장시간 서 있거나 또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자세 자체도 정맥류의 위험인자가 된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형 질환이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거미줄처럼 튀어나와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전 단계에 훨씬 작은 거미줄 같은 혈관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맥류 전 단계를 보통 혈관이 늘어나서 오시면 저희가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망상정맥이라고 진단을 해드립니다. 요것만 보이는 경우는 정맥류로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빨갛고 파란 혈관들이 좀 이제 붉어져서 보이는구나, 이렇게 실핏줄이 좀 붉어져서 왔어요 하시는 경우는 하지정맥 전 단계에서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으로 단독으로 진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이렇게 혈관이 3mm 이상으로 구불구불하게 늘어나서 겉으로 육안상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고요. 이후에 보면은 다리에 부종이 심해지고 다리가 이제 색소 침착이 오고 이제 정맥이 정체가 되면서 온전한 산소 교환, 영양 교환이 안 되면서 정맥으로 인한 습진이 생기고요. 더 심해지면은 지방 피부 경화증이라고 해서 다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변합니다. 다리가 백색 위축이라고 해서 피부가 마르고 얇아지고 하얗게 변하는 상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요거는 최근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소견인데, 발목 주위의 정맥 확장증, 발목 주위에 파랗고 빨간 혈관들이 얽혀서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은 요거는 궤양에 대한 굉장한 위험인자라고 최근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 단독으로도 되게 급히 치료를 해야 되는 소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해지면 이제 다리에 이렇게 궤양이 생겨서 오시는데, 보통 요 단계까지 기다리다 오신 경우는 없고요. 앞에 단계에서 의심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정맥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많은 학회 그리고 심평원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은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보 포스터에 있는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 소견이 있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하고 있는 환자분의 초음파 사진이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확정 진단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치료는요. 먼저는 저희가 아직 정맥류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모세혈관 확장증 그리고 이제 망상정맥 진단되신 분들한테는 주로 압박 치료, 스타킹과 약물 치료 등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그렇게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 때는 경화 치료를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정맥류가 진단된 다음에는 정맥 결제술이나 열로 이제 혈관을 태워가지고 막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열 치료라고 해서 혈관 안에 약물을 넣어가지고 혈관을 막아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모세혈관 확장증 때 경화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에다가 가는 바늘로 약물을 넣어가지고 혈관을 말려서 없애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좀 더 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미상 정맥 때도 이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하얗게 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딱딱하게 까맣게 변하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서 굳었다가 마르면서 흡수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많이 늘어난 혈관은 혈전 같은 걸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 절제술로 절제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고주파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비열 치료로 클라리베인이라고 하는 또 방법, 또 모카라고 표현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 그리고 수술 후 재발률 부분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베나실이라는 방법으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리에서 발목 아래에 한 2에서 3mm 정도 작은 절개를 한 다음에 관을 넣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은 혈관 안에 쓰는 본드를 넣어가지고 망가진 혈관을 폐색하는 치료입니다.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열로 혈관을 태워서 막아서 폐색을 하는데요. 이 열로 인해서 혈관 주변에 있는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들도 고려를 더 해야 되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은 좀 적게 태우거나 하면서 재발률이 높아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여서 저희도 재발률이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의 발생률 또 합병증을 치료하기 용이한 베나실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맥류도 응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 후 다음날 바로 정맥에 혈전염이 심하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셔서 바로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입니다. 대부분 오래 방치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할 때 시간 맞을 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응급한 질환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확인이 되시면 바로 오셔서 진단 후에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신세계외과는 혈관을 보는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정맥류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들이 있으신 분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